윤석열 씨가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따라서 윤석열이라는 우리 국민이 대통령의 자리, 그걸 접시라고 해봅시다. 대통령의 자리, 여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개인은 이 접시에서 내려서면 그냥 윤석열입니다. 접시에 있을 때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지킬 것인가, 이런 법적인 관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 올라가 있는 접시가 위태롭습니다. 이 접시를 깨뜨리겠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장 크게 이 접시를 깨뜨리겠다, 깨자고 하는 대표적인 정치 세력은 당연히 민주당 측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야권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쪽에서는 당연히 접시를 깨겠다. 접시를 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탄핵입니다. 법의 힘을 빌어서, 헌법에 따라서 탄핵을 하면 접시에서 윤석열을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깨자 하는 게 근본적인 방향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원래 민주당의 주류는 아니었던 이재명 씨가 민주당 대표로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씨도 복잡한 속내가 있을 겁니다. 주류가 아니었다는 한계, 이런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씨는 이 탄핵이라는 것은 되면 좋고, 또 하나 탄핵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자신의 실리는 챙기겠다, 이런 입장이겠죠. 그래서 첫째는 이 범야권에서 말하는 깨자, 여기 반대는 안 한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입장이고, 두 번째는 탄핵이 안 되더라도 윤석열의 접시를 깨지 않고 윤과 같이 가서 2027년에 이 접시를 확실하게 내가 물려받겠다, 이런 이 약속을 우리는 4월의 이재명 윤석열 MOU라고 그렇게 가칭을 붙여둡시다. 그 다음에 이 민주당 쪽에서는 깨자 하는 것이 첫째로는 탄핵이라고 했죠. 그것이 또 우리 헌법이 정해놓은 그런 제도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두 가지 길을 가지고 있듯이 민주당 쪽에서도
탄핵 말고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임기 단축 개헌인 것이죠. 탄핵은 그 특징이 당장 나가라 하는 겁니다. 임기 단축 개헌은 단축하는 것만큼 빨리 나가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윤석열 씨 스스로 하야해라, 하야하도록 권유하거나 압박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과 하야라는 것이 있고,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 MOU라는 것이 하나 더 내부적으로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야권, 특히 제1당인 민주당을 보게 되면 이 정당 자체는 당원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숫자가 별거 없습니다. 정당은 반드시 그 뿌리로 인해서 살아남는 것이죠. 이 뿌리를 흔히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국민 대중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민주당의 뿌리인 진보 세력, 이 측은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민주당과 소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요구를 민주당이 따르고 있다, 이런 것이죠. 민주당의 마음에 드는 이 진보 세력 가운데 부분 집합이 아니라 진보 세력으로부터 여과 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요구에 민주당은 거기에 흔들리면서 적응하고 거기에 맞춰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이게 일사불란하지 않아서 좀 불안하지 않은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현재 민주당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있는데 친 이재명과 친 문재인으로 한번 나눠봅시다. 이렇게 나눴을 때 이미 교통정리가 어느 정도 돼서 9대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안정적이라는 뜻이죠. 현재의 당대표를 중심으로 뿌리와 연결이 잘 되면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접시를 깨자, 아니면 접시를 뺏는 날짜를 앞당기자, 동의하에, 윤석열 대통령의 동의하에, 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하든 안 하든 하야시키자, 이런 보관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나오고 있는 그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씨 부부, 또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경선, 대선을 거쳤던 그 선거 과정, 기타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한 사례들이 공개되고 있죠. 그것이 모두 다 바로 이러한 탄핵이라든지 임기 단축이라든지 하야, 이런 것을 위한 공세다.
한 가지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공세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특검도 들어가겠죠. 그러나 이러한 공세가 다 위헌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불씨를, 그 시작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스스로 제시한 셈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탄핵이라는 것이 어떤 성격인가? 탄핵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처벌입니다. 그냥 대통령직에서 파면함에 그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정당 추천 대통령 후보를 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된 뒤에는 우리가 추천했으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만든 정당이다. 우리가 여당이다. 사실 이 부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해주는 특권은 아닙니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했던 그 진영, 전체에 대한 정치적 처벌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현재 관례적으로 여당의 특권을 누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영 전체의 정치적 처벌을 당연시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임기 단축 개헌은 조금 다르죠. 임기 단축 개헌은 이거는 진영보다는 대통령 본인의 책임을 더 세밀하게 묻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하야도 거의 그렇죠. 그러나 더 개인의 책임을 세밀하게 나눠서 진영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이 임기 단축 개헌 쪽에 갈 것인데, 왜냐하면 징벌적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새로운 헌법을 바꾸고 체제를 바꾸자는 목적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윤석열을 접시에서 끌어내리자, 이런 것이 뒤에 있어서 이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강합니다. 정치적 징벌. 하야라는 것은 개인에 대한 징벌을 좀 가볍게 하는 것이죠. 책임은 다 지지만 스스로 나간다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관계가 있다. 그러니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법에 따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민주당이 원하는 것이고 그 뒤에는 이러이러한 윤석열을 접시 밖으로 끌어내겠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서 오히려 민주당이 정의로워서가 아니고 이러한 법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여기에 선뜻 찬성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존재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어떠냐? 윤석열 대통령은 접시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습니다. 2027년까지 그대로 쭉 가는 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야권이라고 하는 데를 봤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접시 위에 있는 것을 여권이라고 하는 데서는 괜찮다고 하는 것이냐? 그게 그렇지 않은 것이 탄핵의 위험 앞에 지금 바짝 들어갈 정도로 진영 전체가 정치적 처벌을 받을 위기로 끌고 간 그게 윤석열이기 때문에 여권에서도 이 접시를 두고 고민이 많아 보입니다. 우선 국민의힘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대표는 한동훈 씨입니다. 한동훈 대표. 한동훈 대표는 접시를 깨고 싶은가? 우선 원칙적으로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하나의 땅콩 껍질 속에 들어가 있는 그의 정치적인 위치가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다음에 윤석열 다음에 이 접시에 올라가겠다, 이렇게 내적으로는 순서가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후계자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그렇다고 해서 2027년까지 윤석열이 접시에 든든히 있도록 도울 것인가? 이것은 또 별개의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다음 번호, 영순위 다음 번호표를 들고 앉아 있기는 하지만 이 접시가 깨지게 되면 그 번호표는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2027년까지, 물론 지난 세월도 그러했지만 국민의 지지를 받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이렇게 올바른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수행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죠. 자기 자신이, 한동훈 씨 자신이 그렇게 이상적인 대통령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윤석열 씨의 역할이 그러했다. 그랬으면 좋았겠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한동훈 대표도 윤석열이 접시를 깨뜨리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입장이 되면 깨뜨릴 사람이다, 이 정도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 내부를 들여다보면 민주당은 친이, 친문 이렇게 나눴는데 한동훈 대표는 친윤석열, 친윤으로 당연히 분류가 되죠. 어쨌든 대표라 별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 보면 친윤이 있습니다. 이쪽은 당연히 윤석열의 접시를 깨뜨리지 않는 쪽이라고 봐야 하겠죠. 그러면 윤석열, 친윤이 아닌 또 다른 세력이 있는가? 국민의힘에는 뚜렷한 그런 리더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도 아니고 한동훈도 아닌 그런 그런 계통이 존재한다, 이것을 봐야 하겠죠. 물론 이 경우에 안철수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비윤, 비한이라고 이런 존재가 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리더가 보이지 않는 이러한 존재와 친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색깔이 붉었다, 파랬다 이렇게 바뀔 수 있는 대표와 이렇게 구성된 국민의힘은 민주당처럼 9대1 이런 안정적인 비율을 보이지 않더라. 오히려 어느 한쪽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 없다. 결국 분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이러한 국민의힘을 봤을 때 민주당의 뿌리가 진보 세력인 대중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 정당의 뿌리, 이 뿌리는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대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 세력인 대중은 국민의힘과 혹은 윤석열 대통령과 단절돼 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통되지 않고 있다. 뿌리가 없는 정당이 우왕좌왕하면서 파편으로 조각조각 갈라지는 것은, 그런 식으로 종말을 맞이하는 것은 당연하죠. 생명은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런데 미리 이야기를 하면 2024년 연말 특이하게도 2년여 단절돼 있던 뿌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뿌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민주당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접시, 이것을 두고 깨자, 뺏자 이런 식으로 탄핵, 임기 단축, 개헌, 하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당연히 이 국민의힘 측 이쪽에서도 유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다 하는 그런 측근 세력이 여럿이 있죠. 그쪽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우선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 면전에서 하는 이야기로 생각해 본다면 탄핵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가장 자주 흘러나오는 것이 임기 단축 개헌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임기 단축 개헌도 결국은 접시를 당장 깨자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윤석열 나가라 하는 점은 동일하죠. 여기에는 크게 그 기간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간이 흐르면 이것도 또 바뀔 겁니다. 둘로 나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임기를 2년 단축하자. 뭐 머지않아 곧 나가야 하겠죠.
이쪽이 있고, 하나는 아무튼 1년여 더 하다가 그 다음에 1년 단축하자.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에는 찐 좌파가 있죠. 그리고 어정쩡한 여기서 말하는 친윤은 아닌데 윤석열파가 있는 겁니다. 2년 단축을 하자는 것은 원래부터 좌파였던 그런 측근들, 그리고 윤석열 옆에 있는 사람들로서 측근들이 1년 단축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년) 단축을 이야기하는 쪽은 김한길 씨 같은 그쪽 부류가 될 텐데, 김한길 씨가 1년 단축으로 나중에 시간이 없어지니까 옮겨간다고 해서 애초에 이 둘은 출발한 지점도 다르고 목표 지점도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언제 나가라 하는 것으로는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단축할 그 임기도 자꾸 짧아지니까. 아무튼 2년 단축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여기에 일종의 사탕으로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힘을 깨뜨리자, 그리고 좌우를 통합해서 거대 신당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의할 것이, 국민의힘을 일단 깨뜨리는 순간 국민의힘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좌우통합 거대 신당을 만들게 되면 이때 윤석열 쪽에게 지분이 얼마나 남을 것이냐, 결과가 뻔히 보이죠. 이 거대 신당을 윤석열당이라고 말을 하지만 윤석열당이 아니다. 그게 김한길이 됐든 누가 됐든 윤석열을 둘러싸고 있는 좌파들의 신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년 단축을 이야기하는 윤석열 측근이라고 할 것인지 친여 세력이라고 할지, 이쪽에서는 한 가지 꿈이 있죠. 이제 접시를 뺏길 위기에 놓이고 이미 다 망쳤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상황을 여기에서 이제 긴급책으로 이것을 주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기 대선이다. 조기 대선으로 보수가 차기를 굳히자. 뺏기게 생긴, 깨어지게 생긴 접시를 빼앗기지 않을 방법으로 1년 단축해서 빨리 내보내자. 이런 주장을 한다고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윤석열에게 뺏기고 한동훈에게 뺏기고,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기존에 그 경력이 있는 정치인들이 다 쫓겨나거나 변방으로 내보내진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거 좋다. 그래서 정말 정치적인 계산이, 재빨리 정치적인 계산을 한 다음에
임기 단축 개헌 좋다. 2년이든 1년이든 좋다 하는 그 주장이 표면으로 드러나 버린 겁니다. 이쪽이 지금 아주 거세졌죠. 문제는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조기 대선 좋다. 그런 임기 단축 개헌 좋다. 그런데 보수가 차기를 굳히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 이런 그룹이 자꾸 커지고 있다, 지금. 단지 조기 대선만 노리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 상황, 접시가 깨어지든 접시를 뺐든 접시에서 내려오든 하는 것을 위한 여러 가지 압박, 거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거 좋다 하면서. 이게 법이 정해놓은 절차니까 하자 하는 것과 다른 입장인 겁니다.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기 대선이 좋다. 그러면 윤석열 나가면 되네.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한 것이죠. 조기 대선 좋고 윤석열 나가라. 그러니까 탄핵도 좋고 하야도 좋고 임기 단축 개헌도 좋고 뭐든 좋은데 나가라. 지금 나가라. 그것도. 이런 사람들이 우파라고 윤석열 쪽이라고 이 야권이 아닌 쪽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저울이 있다고 합시다. 저울이 이렇게 이제 평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쪽에 이재명이 있고 여기에 윤석열이 있다. 가령 이런 상황이었을 때 이쪽에서 지금 이재명을 밀어주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이 이재명을 밀어주면 저울이 이렇게 기울겠죠. 기울면서 윤석열이 하야하는 쪽으로 결과적으로 접시 깨기로 힘이 모이고 있다. 이 타격이 지금 나가야 되는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 근데 지금 윤석열이 나가고 조기 대선 하는 게 좋으니까 국민의힘은 깨어지든 말든 이게 좋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을 깨뜨리는 데 대해서 아무도 이걸 막고 나서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국민의힘은 현실적으로 누가 지키고 있느냐? 한동훈 대표가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그 당의 대표니까. 자기가 지금 당대표로 있는데 그 당이 없어져 버리면 자기가 타고 있는 배가 없어지면 바다에 빠져 죽겠죠. 그래서 국민의힘의 정신, 국민의힘의 역사 이게 중요해서가 아니고 대표니까 그래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살아남으려고 하는 한동훈 대표가 내놓은 것이 뭐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모든 걸 바꾸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 당의 뿌리인 보수 세력 대중의 뜻에 따라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지금 직함이 대표니까. 그래서
대통령실을 다 개혁을 해라. 내각도 개편을 해라.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고 근신해라.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사과를 해라. 이런 요구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진짜 친윤들이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것이죠. 배신자다. 접시 깨는데 같이 줄을 섰다.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하고 한동훈 대표는 서로 아마 속마음을 알고 있을 겁니다. 밖에서 뭐라고 하든 한동훈 대표가 당장 아직은 내가 국민의힘 대표고 아직은 내가 대통령의 접시를 물려받지 못했는데 지금 죽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발버둥 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활용을 못했습니다. 기회를 놓친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국민의힘이 깨어지든 말든 윤석열 지금 나가라. 조기 대선하자. 이 속에는 보수가 또다시 차기를 굳히자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보수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보수가 격렬히 윤석열 타도를 외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는 하여튼 현상입니다.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는 이재명 오케이는 할 수 없다. 답변을 했죠. 도덕적으로 헌법과 법률에서 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 접시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거다.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깨어지든 말든으로 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왜들 이러는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상한 것은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막무가내로 늘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당장 배가 없어지기 전에 선장부터 없애자. 당의 입장에서는 이게 현재 진행형인데 당이 없어져도 좋다. 이것 또한 현재 진행형이다. 양쪽에서 위기에 닥친 그런 국민의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보수 세력 대중 쪽에서 원로가 됐든 보수 언론이 됐든 정말 저 사람들이 180도 바뀌었구나. 이럴 정도로 이재명도 영남이다. 이재명도 괜찮다. 이재명의 흠은 윤석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윤석열처럼 머리가 빈 깡통인 사람보다는 차라리 이재명이 낫다. 심지어 이루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별별 핑계를 다 대면서 이재명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이죠. 마치 산이 슥 하고 옮겨가듯이 이렇게 자고 나면 따라가고 자고 나면 따라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어떤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마치 이런 움직임이 원래 이게 우리의 길이다 라는 듯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이거는 이럴 수 없죠. 보수가 어째서 항상 분열하고
기회만 있으면 자기 계파 따지고 또 다른 소두목이 나오고 나도 용이 될 수 있어 이러고, 그게 보수의 그 장점이자 단점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큰 물 따라 모이듯이 계속 가고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을 품어봅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에는 반드시 구심점이 있겠구나. 누구나 납득할 만한 리더들이 이미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혹시 이러한 지각 변동의 사령탑이 박근혜 전 대통령인가? 이명박 전 대통령인가? 혹은 이 둘인가? 이 정도 구심점이 있다면 보수 대중이 산이 옮겨가듯이 옮겨갈 수 있다. 그렇다면 수긍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러한 지각 변동을 통해서 2024년 말에 보수 세력, 보수 정당의 뿌리인 보수 세력이 재생하고 있다.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게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